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알고리즘 실버 과정을 같이 함께 나가볼 홍선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알고리즘 실버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알고리즘 브론즈 과정을 같이 공부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나는 프로그래밍 좀 할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알고리즘 실버 과정부터 배우게 될 알고리즘이란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한번 그래도 저는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아직 무엇인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케이, 뭔지 알겠어. 근데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건데? 이 질문에도 또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발견해낸 풀이 방법을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푸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세요. 알고리즘은 어원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알고리즘이란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알고리즘이라는 거의 제일 좋은 해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간다? 이랬을 때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죠. 이 하나하나의 해결 방법들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내가 스파게티를 만든다 할 때 보통 레시피를 보고서 따라하죠. 이 참조하는 레시피에 적혀있는 1, 2 이런 순서들이 알고리즘에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알고리즘이란 걸 도대체 우리는 왜 배우는 걸까요? 물론 알고리즘이 문제 푸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느린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도 어플리케이션 혹시 많이 사용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도 알고리즘이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빙글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긴 했지만 올바르게 해결해 준 거는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예시를 들었던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처럼 알고리즘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고리즘 문제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를 한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적힌 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제가 당첨 상자를 골라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되게 엄청난 선물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자에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자를 하나 골라서 그거를 열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을 골라서 열어봤는데 당첨 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래도 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그러면은 당첨 상자는 사실 3보다 더 큰 숫자에 있습니다. 또는 3보다 더 작은 숫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했을 때 만약에 당첨 상자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어본 상자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지 좀 접근 방법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은 현실 세계에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1번 상자 열어보고 2번 상자 열어보고 3번 상자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번 상자까지 전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알고리즘이긴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내가 운이 너무 나쁘다 하면은 당첨 상자가 이 마지막 100번째 상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상자를 총 몇 개를 확인해 봐야 하냐면은 총 100번을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좀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발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100개짜리 상자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자가 10만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1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열어보다 보면은 시간이 한 세월 걸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당첨되지 않았을 때 알려주는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친구를 열어봤는데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제가 힌트를 드리잖아요. 이 정보를 이용하면은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방법이 뭔지 혹시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혹시 저의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까 1번부터 100번이라고 했다면은 그 절반인 50번 상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뭐 대충 절반인 상자를 열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당첨이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내가 운이 제일 나쁠 때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당첨 상자가 77번이어서 이거보다 크다라고 알려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보냐면은 50번부터 100번 사이에 대략 절반 정도를 또 제가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절반이면은 아마 계산을 해보면 75번째 상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또 이거보다 크다라고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나머지 절반을 해보고 또 절반을 해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상자를 몇 번 열어봐야 할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의 상자가 남게 된다면. 네, 이거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다음과 같이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도 때에는 정답의 후보가 원래는 100개였는데 내가 정확히 절반을 열어보니 가운데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답의 후보가 왼쪽 또는 오른쪽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50개로 줄어들고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면은 50개에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5개가 되고, 자, 그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25개, 뭐 13개, 뭐 7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정답의 후보가 1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운이 나빠도 당첨 상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경우가 바로 몇 번째 시도래요? 네, 놀랍게도 7번째 시도 만에 우리가 당첨 상자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원래 알고리즘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원래 알고리즘은 뭐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을 때 100번 열어봐야 했는데 방금 알고리즘은 내가 아무리 눈이 나빠도 7번만 열어보면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더 좋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속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가장 적은 계산 횟수, 방금 문제에서는 상자를 열어보는 게 계산 횟수가 되겠죠. 이걸로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으면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에서 두 번째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볼게요. 상자가 이번에는 100만 개의 숫자래요. 어마어마하죠? 100만 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이 100만 개의 상자를 모두 하나하나 열어봐야겠지만 그 두 번째 방법,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하면은 무려 20번 만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네, 그러면 이처럼 오늘 한번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배워봤고,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알고리즘이 사실은 저희가 이진 탐색 또는 바이너리 서치라고 불리는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는지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